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 주말에 이제 일어나서 오전에 좀 일을 보고 낮에는 뭐 카페에 간단한 글을 올리고 오후에 영상을 찍고 라이딩을 좀 다녀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사실 어, 또 체크를 하고 올렸었는데 중간에 좀 제 부지에 의해서 마우스 아니죠 마이크 이 마이크 선이 조금 뭔가 잘못되었는지 중간부터 소리가 조금 안 들렸습니다. 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부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 종목 이야기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면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동안 나스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테슬라의 외부 대주주 지분 매도 소식과 애플 팀쿡의 이 자회사죠. 뭐 자회사 법인에서 또 차익 실현 부분 그리고 연준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 등의 이슈로 생각보다 깊은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그 이후 테슬라 및 애플 등의 이제 시간 외에서 또 하락을 했던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 5% 가까이 빠지고 마이너스 5% 이상 빠지고 또 시간 외에서 애플, 테슬라가 또 급락하는 모습 속에 나스닥 선물이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국내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아침이었습니다. 뭐 용기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제 뭐 신용 미수라든지 그렇게 시간 종가 베팅을 했던 부분은 손절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계산 하에 이제 베팅이 들어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시초가 매수가 될 수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기존의 악재였던 요인들에서 발생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베팅을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점이 금요일날 굉장히 조금 아쉽고 조금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으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의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대부분 뭐 두려움, 공포 속에서 뭐 기존에 이제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또 강하게 매수로 대응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국내 증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대부분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강한 상승이 나왔죠. 특히 이제 뭐 기존의 주도주로 올라왔던 뭐 현대차라든지 뭐 카카오, 넷마블 뭐 등등 종목들 그다음에 뭐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렸던 영진약품 또한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듯 이제 시장 중심주 위주로의 장초반 반등 그 다음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2.5단계 연장 가능성과 그리고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5장 추가적인 지수 반등에 성공했던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내 증시가 강했다. 그리고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장을 마감하고 금요일 나스닥이 또 장중 한때 마이너스 5% 가까운 급락과 대부분의 IT 섹터들의 약세가 이어졌으나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후반 긴 꼬리를 만들며 반등을 했죠. 다행히 월요일 이제 미 증시가 휴장이고 그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은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픽스 지수도 이제 급등하던 모습에서 반락하는 모습으로 단기 이 변동성은 좀 줄여놨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게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증시가 휴장을 하고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더 나올지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테슬라나 애플은 시간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아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지라도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단지 급락보다는 박스권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대부분의 기술주 어젯밤에도 약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이제 그 코카콜라라든지 트레블러스, 캐터필라, 금융주 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그 IT 대형주들의 주도주를 바꾸기는 산업 트렌드상 어렵겠지만, 점점 백신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이 기술주들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거품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짓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과하게 발생된 이 이격에 대한 추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보고요. 자, 다시 해외 증시를 또 먼저 보면 나스닥 종합을 보면 연 이틀 동안 10%의 급락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까지의 흐름에서 당연히 이런 갭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반등은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21선을 처음으로 굉장히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번에 나스닥이 반등을 했을 때 이러한 기술주들이 다시 신고가를 넘긴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기술주들이죠. 이 구간에서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21선을 잠시 이탈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21선을 간당간당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하락이 더 깊어진다면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5일 평균 이동선이라든지 이러한 선들이 크로스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되고 다시 신고가를 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비로소 또 다시 IT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지수 한번 보죠. 국내 지수. 그리고 국내 지수 보기 전에 해외에서 MSCI 한국 지수를 보면 전일 급락하는 흐름, 그리고 전일 밤에 이제 워낙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는 당연히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 증시랑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좀 가고 있고요.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점은 안심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21선 아래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이죠. 이것 또한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에서 매물을 맞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런 구간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면 굉장한 또 매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은 아침에 개파락을 마이너스 4%, 엄청난 또 개파락을 했죠.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이 개파락을 했다가 0.93, 거의 3% 가까운 반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아쉬운 게 이 5분 만에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10분 만에 거의 대부분을 올려 세웠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의 반등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반등폭보다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줬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K-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그쪽이 시장보다 훨씬 강한 아웃퍼폼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 이제 좀 매매를 못한 게 못내 많이 아쉽고요.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좀 깊었죠. 최근 상승했던 구간에 이렇게 파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던 하루 같고요.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캔들의 모양은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하고 여기를 다시 넘기는 모습, 즉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지만 월요일날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혹은 어설프게 갭을 이렇게 준다면, 어설프게 갭을 위에다 준다면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기 쌍봉에서 더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가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다시 밀리면 또 매물만 또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놓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종목별 대응으로 시장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금요일 시장 가장 뜨겁게 다뤘던 거는 BBIG K-뉴딜 지수의 윤곽이 나오면서 특히 신주로 들어왔던 더존비존과 펄어비스가 굉장히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했죠. 일단 아까도 전 영상에서도 송구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KRX, BBIG, K-뉴딜 지수로 해가지고 이제 12종목이 확정이 됐습니다. 12종목이 기본 12종목이 들어가고 각각 12분의 1 동등한 비중으로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지금 몰랐던 종목이 더존비존과 펄어비스가 들어가면서 더존비존이 장중한 때 20% 상승하고 펄어비스도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몰랐던 점, 그러니까 산출 방식인데요. 그 지수에 대한 산출 방식인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라든지 뭐 각각의 이제 지수 ETF는 가중평균 방식, 즉 시가총액이 뭐 삼전이 1이면 삼전이 이 안에 이 펀드 안에 가지고 있는 게 33%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0억이면 여기에 330억은 삼성전자를 사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분산해서 매수가 되는 건데 이번에 방식은 가중평균 방식이 아니라 산술평균 방식으로 편입이 됩니다. 산출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동일한 금액을 사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 그래서 금요일날 시가총액이 적은 더존비존, SK바이오팜,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가 이 위에 종목들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부분에서 도전비주는 고작 3조 게임에서 펄어비스는 1조대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얘네 두 개가 50조 40조잖아요. SK바이오팜은 10조대니까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상대적으로 싸죠. 10조대잖아요. 얘도 10조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총액 기준에서 얘네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 펀드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쪽으로의 매수세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지수 쪽을 민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40개 종목도 산출이 끝났죠. 뭐 가장 좋았던 거는 후성, 시간 외에는 일진머트리얼 뭐 정도 움직였던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뭐 특히 없고 뭐 아프리카 TV 좀 움직였고 유비커스 홀딩스가 장중에 또 굉장히 또 강했어요. 이쪽에 또 골프존도 좀 나쁘지 않았고 KMW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금요일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이 종목군들은 추후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유효한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 필요할 것 같네요. 금요일 시장 보면 개파락 이후 대부분 모멘텀이 강했던 종목들은 빠른 회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여전히 모멘텀 강한 종목으로만 시초에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풍력 섹터 특히 이제 지난 한 주는 이 그린 뉴딜 관련주가 폭등 장세를 보였는데, 금요일 날도 태양광, 풍력 섹터가 초강세장이 연출되었습니다. 풍력 sek터 해저 터널까지 확대되며 테마 확장기에 좀 돌입한 것 같은데요. 즉 테마가 종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고점에 가까운 모습이나, 그럴 때 이제 단기 초 슈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 반등 시에는 역시 5G 섹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현재 5G 섹터가 정말로 최고인 것 같고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모멘텀이 지속 유효한 5G 섹터는 견조한 수급 그럼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개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간 외에 하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양아치 종목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그랬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라 또 한 번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눈물을 좀 흘리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도 1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 1만원권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기관들,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거기까지의 하락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라면 네, 접근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풍력이나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소형 원전 모멘텀이 가장 될 만한 거는 소형 원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네,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은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관심 종목 가졌는데 시초가에 매수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고요. 시가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빠지도 않았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습니다. 시가총액 14조, 15조 가까운데 어차피 K 바이오 지수 편입됐고, 네, 그거와 동시에 간다면 올랐다가 밀려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적조로 바라보고요. HLB와 HLB 생명과학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HLB 생명과학 금요일날, 전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많이 들어갔다가 시간 외에 올라준 거 3개 팔고, 종가 전에 팔고 해서 한 4개 정도 종목을 떠안고 월요일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HLB였습니다. 이 또한 오전에 반등할 때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반등할 때 전량 매도를 좀 해서 얘는 손실로 좀 마감을 했는데, 형 구간상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간까지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대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를 돌파를 시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상당 부분 많이 잡아먹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넷마블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 너무 높은 구간이라 넷마블은 이제 관심 종목에서 다 빼버리겠습니다. 종목에서 다 빼버리고요. 현대차도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1선 첫 키스 자리에서의 반등이고, 지금은 좀 애매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좀 애매해서, 이 흐름이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든지 여기서 삼각 수렴을 확실히 해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는 볼 것 같고요.
현대차도 모멘텀이 강한데 시가총액이 나름의 지금 37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40조 언저리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21선 터치 자리죠. 최근 한 3일 정도는 수급이 또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 얘는 기관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갭 구간에 다시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여기고 여기서 손바닥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이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카페24. 카페24는 이 개파락 흐름이 뭐 다들 개파락이 나와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나온 이 상승은 아일랜드 갭의 흐름이고요. 지금은 하락하는 아일랜드 갭이 좀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거래량은 없으나 뭐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평선을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어서 이거를 매수를 하긴 좀 그렇고요. 갭으로 안 떨어지고 이평선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에서 아래꼬리를 잡고 올라가면 추세가 이어지는데,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을 맞고 밀린다면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된다면 주가의 흐름이 뭐 이 하단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남은 안 할 것 같고요.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는 매수해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뭐 비중만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하단에서 못 사서 이미 반등이 나와서 그냥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전일 뭐 매수가보다는 약간 반등하는 상태인데 내일장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추가로 올라와 준다면 월요일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네,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살아놓으니까 네, 이런 데서는 차익을 하고 다시 볼 예정입니다. 코리아센터도 나쁘진 않은데 기술주의 흐름이 흔들리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같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5G 섹터들 굉장히 강했죠.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이 엄청난 폭등입니다. 이거는 폭등. 왜냐면 8.3%죠. 개파락이 마이너스 5%에 장중에 11%. 그러면 이거는 바닥 대비 고점까지 해서 17%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17%짜리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올 정도로 이건 폭등했습니다. 폭등. 서진 시스템, KMW 전부 다 폭등 마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꽤 최근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RF텍도 좋은데 다 반등이 나와버렸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직 돌파가 안 된 게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기관 누적 수급이 상당히 강해요. 그게 이제 6만 뭐 1,000원부터 해서 6만 8,000원까지 8, 9,000원까지의 이 매집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를 시킨다면 오이솔루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차트를 다 만들고 흐름이라.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쌍봉이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할 때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폭력이 강했어요. 유니슨 상한가 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상한가 갔는데, 일단 유니슨이 폭력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신성 EN 그 다음에 상한가 간 게 현대에너솔루션, 태양광이죠. 현대에너솔루션 상한가, 신성 ENG 상한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KT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그리고 LS 전선이죠. 전선 쪽에서 네,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해상 풍력이 해상 케이블까지 옮겨가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시장의 테마가 커졌어요. 가온전선 10%대, 대한전선 얘도 뭐 장중한 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얼마야? 22%. 그래서 이쪽 섹터,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들 더 볼게요. 지난주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뭐 수서도 매매를 했었죠. 효성중공업도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5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쳐버리고 놔뒀더니 77,000원, 50%가 더 올라가 버리고 조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돌파 이후에 나오는 이 시세는 폭발적이고요. 앞으로 수소에서 좀 괜찮은 게 JNK 히터라는 종목인데, 일단 금요일도,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실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들고 있었더라면 오늘도 이렇게 시장 폭락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앞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이기 때문에 시총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크게 부담을 느끼는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정부 모멘텀을 붙여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태동하는 기기였다면 이제 현실로 가는 구간에서 흐름이다. 그럼 JNK 히터도 이 구간을 다 넣고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NK 히터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S퓨어셀도 하락하는 모습 속에 끝내 21선을 돌려놨네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지켜만 준다면,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주면,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면 다시금 이 직전 고점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태양광 쪽은 이미 태양광 풍력 쪽은 시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게 수소,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게 태양광과 풍력, 다시 순환매에 간다면 수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에서 제일 큰형 현대로템,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는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 매수는 들어갔고, 수급 엉망이에요. 수급 엉망인데 여기금은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고,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전환사채 다 나왔다라고 보고, 다 나왔다 계산을 하고 봤을 때 오는 9월 8일 이 폴란드 K2 관련된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데, 폴란드의 K2 전차 수주를 딴다면 1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수소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여기에서 바닥을 짚고 강하게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터트려 놨고 여기서 올라갈 자리에 오버행 이슈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뚫고 가는,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지랩, 나파모스타트 관련 종목인데, 사실 종근당과 뉴지랩 두 종목이 있어요. 종근당을 저희는 좀 물렸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바닥 잡고 다시 이 갭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상 핵심은 종근당인데 뉴지랩이 차트의 모양 때문에, 그리고 뭐 특허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지금 좀 올리고 있습니다. 얘도 역사적 신고가,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이제 또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한 이 정도 구간까지 밀려서 지지를 받는다면 또 단기 매매를 해보면 되고요. 당연히 고점은 윗꼬리 상단 구간까지의 흐름까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익 QNC도 종목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고점에서 있는 것 같지만은 오랜 박스권을 지금 뚫어내는 과정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지난 분기에 확인이 됐는데, 미국의 이제 램 리서치 쪽에 쿼츠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출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올해부터 매출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못 뚫는다? 그게 이상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사적인 성장, 다이나믹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머무른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 뚫을 거라고 봅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지저분한 모습 속에서 이미 이때보다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2배인데 못 간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 뚫고 그냥 신고가 임박의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추세 하단 떨어지면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50%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25,000원 정도는. 그만큼 실적이나 그런 거는 다 뛰어나다. 근데 시장에서 그냥 저렇게 패대기 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스코텍은 어제 목요일날 매수했는데 반등하면서 일부 손절하고요. 일부는 익절해서 그냥 뭐 또이또이 흐름 정도고, 오스코텍을 판 이유는 이거 팔고 태웅이라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 사실 오스코텍을 매도를 했습니다. 태웅은 이제 풍력 종목이죠. 과거 IMF 때 많은 이런 종목들이 다 무너졌었는데 살아남은 몇 안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태웅, 동국, 유니슨,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개인데 나머지 종목도 많이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예전에 풍력 발전기 뭐 이쪽을 주로 했던 거고, 지금도 사업의 35%, 매출의 35%가 풍력이에요. 그래서 풍력의 원래 오리지널 대장이 태웅이었습니다. 엄청난 대장 태웅, 풍력의 대장은 태웅이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기지랄개를 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천억 분이 안 돼서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 날도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매매를, 이거는 타점을 하나 보면서 할까요? 오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한번 갔고요. 이게 돌파 구간이잖아요. 이 자리 136에 돌파 매매를 먼저 한번 들어갔고, 이제 다른 종목도 많이 났었는데 이제 풍력 쪽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오전부터 활발한 움직여서 보고, 이제 오후자리에서는 또 돌파 구간에 수급 확인하고, 이제 오후에는 거의 이 종목 하나에 보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시장을 주름 잡았던 주테마는 친환경 뉴딜 테마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태웅, 그리고 후발로 갈 만한 게 동국산업, 다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동국산업도 차트를 다 만들어 놔서 이제 돌파 위치에 다 있고, 원래 오리지널 대장으로 갔던 동국 SNC도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얘가 이제 5천억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에서 얼마나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 뭐 그 정도의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뭐 2분기 실적 부분은 뭐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총 기준으로 일단은 5천억 기준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크리스탈, 수젠텍, 두산중공업, 크리스탈 하나 볼게요. 크리스탈이 시간에 한 3% 올랐는데 사실 이 박스권 돌파를 해놓고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미국 파렉셀과 코로나19 치료제 글로벌 이상 계약을 했다라고 금요일날 발표를 냈는데 그거만큼은 아직 못 올라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돼서 올라올지 그 정도에 대한 관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수젠텍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인데 사실 제가 목요일날 주가 베팅한 종목이 수젠텍이었습니다. 수젠텍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시장이 조금
선물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목요일날 시간 외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수준템 그냥 팔아버리고 이제 말았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 뭐 여러 가지 관점인데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거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이 중간중간에 윗꼬리 라인은 당연히 갭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거냐면 갭이 여기서 발생을 하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러한 저항 구간에서 들면은 이런 구간까지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월요일날 이런 구간까지 이제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을 잘 해보시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탁 튀는 지금 항원 진단 키트죠.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한 기업 최초 FDA 승인. 이게 액세스바이오가 받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이렇게 치고 올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의 기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시장의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모멘텀의 크기가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직 단가가 이쪽이기 때문에 뭐 이 구간 언저리에서 흐름을 보이고 갈 가능성이 높네요. 자, 뭐 처음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번거롭게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돼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영상 편집을 해서 그냥 다시 올릴까 하다가 그냥 차라리 다시 찍어서 올리게 됐네요. 시장 여전히 변동성 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그리고 증시는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준비 열심히 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